누구나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고 그때마다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수아와 우진이 말씀이세요? 네. 정말 예쁘게 자랐더라고요. 아이들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몇 번 스쳐 지나간 사람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무정자증, 선천적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머릿속에 우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살짜리 아들의 눈동자와 귀 모양. 그리고 어젯밤 거울을 들고 저와 자신을 비교하던 모습. 검사 결과지는 차갑게 명확했습니다. 피검사자와 아동 간 친부자 관계 확률 0%. 7년간 아버지로 살았던 제가 갑자기 남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대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요. 과연 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진짜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황정우라고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관제보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 5시면 활주로 소음이 들려옵니다. 첫 번째 항공기가 착륙하는 순간부터 제 하루가 시작되죠. 근무일지를 펼치고 비행기들이 내려앉는 순서를 귀로 외우다 보면 어느새 규칙적인 리듬이 몸에 밴 것을 느낍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 박자가 남아 있어요. 오늘도 퇴근 후 영미가 운영하는 디저트 카페에 들렀어요. 아내는 포장용 빵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 등 뒤로 수아와 우진이가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7살 수아는 의젓하게 5살 우진이를 챙기려 하고 우진이는 누나를 따라 하려다 실수를 반복합니다. 저는 늘 이 모습이 그림 같다고 생각했죠. 아빠, 왔어요? 수아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옵니다. 우진이도 뒤따라와 제 다리에 매달렸어요. 우리 아들, 딸들, 엄마 일 도와줬어? 네. 저희가 빵 상자도 정리했거든요. 영미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우진이가 갑자기 작은 거울을 들고 제 눈과 자신의 눈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우진이 눈은 왜 아빠랑 달라요? 묻지 않아도 되는 말이었습니다. 장난으로 넘기려 했지만 문득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니 두 아이의 귀선이 묘하게 달랐습니다. 수아는 제가 어릴 때와 비슷한 모양이었지만 우진이는 확연히 달랐죠. 그 차이를 지워보려 사진 액자의 각도를 여러 번 바꿔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더 선명해졌죠. 정우야, 뭐해? 아, 액자가 삐뚤어져서요. 영미는 별다른 반응 없이 다시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날 밤 공항 야간 근무를 마치고 복귀했을 때였습니다. 귀에 이상한 불협화음이 맴돌았어요. 평소라면 들리지 않았을 소음들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관제탑에서 나오는 무전음과 활주로의 바람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음까지 모든 것이 엇박자로 들렸죠.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빈번해진 야뇨 때문이었는데 하복부의 묵직한 통증도 함께 느껴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핑계 삼아 병원 예약을 잡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미에게 말했어요. 여보,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다녀올게요.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정기검진이요. 영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더 자세히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아이들과 아침을 먹으며 우진이가 다시 거울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아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누나랑 우진이랑 왜 달라요? 수아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사람은 다 다르게 생겼거든. 우진아. 하지만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영미도 그걸 눈치챘는지 잠깐 저를 바라봤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조차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멜로디가 귀에 거슬렸어요. 관제실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공기들이 착륙하는 소리가 평소와 달리 불안하게 느껴졌죠.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우 씨,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요.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뭔가 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믿어온 일상의 리듬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가족의 박자도 미세하게 엇나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료 예약을 잡고 싶은데요. 어떤 과로 오시겠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어떤 과를 가야 할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비뇨기과로 부탁드립니다. 예약을 마치고 관제실로 돌아왔을 때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규칙과 패턴에 민감했던 제가 지금은 모든 것이 어긋나 보였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가족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우진이의 귀 모양과 눈동자 색깔, 그리고 오늘 아침의 질문들. 모든 것이 퍼즐처럼 연결되려 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시작된 순간부터 제 인생의 박자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제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비뇨기과 진료실 문 앞에 서자 심장박동까지 귀에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의사는 제 직업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에서 오래 앉아 계시는군요. 그럼 염증 가능성이 높겠네요. 하복부 통증과 잦은 배뇨, 증상을 설명하자 의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려면 정액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검사 종류였거든요. 그게 꼭 필요한 건가요? 염증 수치와 디타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검사예요. 민망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흔들린 리듬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 동의서에 서명하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죠? 2주 정도 걸립니다. 다다음 주 목요일에 오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병원 다녀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위험 같다고 하네요. 약 처방받았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은 굳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매운 음식 피하고 규칙적으로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제 거짓말이 너무 쉬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미도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2주가 시작됐습니다. 평소라면 가족과 함께 보낼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집 안의 소리들을 채집하듯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아침, 영미가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길게 들렸습니다. 보통은 2잔만 내리는데 오늘은 3잔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누가 와요? 진호 씨가 잠깐 들른다고 했거든요. 박진호 씨는 동네 사진관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가끔 아이들 사진도 찍어주고 최근에는 드론 촬영까지 하신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로요? 수아 생일 사진 앨범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었어요. 잠시 후 박진호 씨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큰 앨범과 드론이 들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오늘 날씨가 좋아서 드론으로 가족 사진 한 장 찍어 드릴까 해서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마당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 동안 저는 박진호 씨가 드론을 조작하는 모습을 유심히 봤습니다. 작은 화면으로
우리 집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게 신기했어요. 일요일에는 영미가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평소라면 즐거워했을 텐데 저는 왠지 집에 혼자 있고 싶었어요. 전 좀 피곤해서 집에 있을게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위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푹 쉬면 나아질 거예요. 영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간 후 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저는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영미의 스케줄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패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미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마다 카페를 잠시 비웠습니다. 처음에는 장 보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같은 버스를 탔어요. 그것도 정확히 같은 시각에 말이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요일이 되자 영미는 시계를 자주 봤어요. 여보,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세요? 장 보러요.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장을 보러 가기에는 가방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장 볼 때 입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영미가 나간 후 저는 아이들 사진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새로운 사진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특히 우진이 사진들은 구석진 자리로 밀려나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패턴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같은 버스, 같은 옷차림, 같은 시간만큼의 외출. 저는 서서히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뭔가 숨겨진 일이 있다는 것을요. 2주가 지나고 병원에서 검사, 결과 확인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달력에 표시해둔 날짜가 빨갛게 눈에 들어왔어요. 병원에 가기 전까지 시간이 계속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관제탑에서 나오는 알람음이 제 심장박동과 같은 박자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 씨, 오늘 계속 시계만 보시네요. 동료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 병원 가야 해서요. 많이 아프세요? 아니에요. 간단한 검사, 결과 확인하러요. 점심시간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 대기 번호가 5번이었습니다. 하나씩 불려 들어갈 때마다 제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5번, 황정우님.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네요. 의사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심각하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애매한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앉으세요. 의사가 의자를 가리켰을 때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면 굳이 앉으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염증 수치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있네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른 문제요? 정자수가 현저히 낮네요. 거의 무정자증에 가깝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자연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혹시 과거에 고열이나 외상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 머릿속에 우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살짜리 아들의 눈동자와 귀 모양. 그리고 어젯밤 거울을 들고 저와 자신을 비교하던 모습. 아니요. 특별한 경험은 없었는데요. 그럼 선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의사의 설명이 계속됐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큰 파도처럼 밀려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자연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도 성공률이 낮고요. 병원을 나선 후에도 한동안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이상하게 낮아 보였고 모든 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병원에서 나온 후 차 안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서 맴돌았어요. 무정자증. 선천적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임신 불가능. 냉정한 의학 용어였지만 제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제 귀가 순간 먹먹해졌고 관제 화면이 꺼지듯 모든 그림이 암전됐죠. 스마트폰으로 영미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병원 다녀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별거 아니래요.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해서 약만 처방받았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행이네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아이들의 웃음과 탄생 순서를 머릿속에서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수아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우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벅찬 감정, 모든 기억이 갑자기 의심스러워졌어요. 수아는 2017년생, 우진이는 2019년생. 만약 제가 태어날 때부터 무정자증이었다면 두 아이 모두 제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어디 갔다 왔어요? 수아가 묻자 우진이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그 눈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빠가 잠깐 볼 일이 있었어. 거실로 들어가자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가만히 그 액자들을 정렬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었지만 의심은 저를 끌어당겼죠. 영미가 부엌에서 나와 말했어요. 정우야,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괜찮아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좀 쉬어. 영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조차 의심스러웠어요. 진짜 걱정인지 아니면 뭔가를 감추려는 건지.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면서 우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우진이는 아빠 닮았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5살짜리가 던진 순수한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지? 친구들이 엄마 아빠 닮았다고 하는데 우진이는 잘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우진이는 우진이만의 특별한 모습이 있는 거야. 하지만 제 대답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미의 목요일 패턴, 아이들의 외모적 차이, 그리고 무정자증 진단.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더 이상 의심만으로는 견딜 수 없었어요. 공항에서 점심시간에 박진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사진관으로 오세요. 사진관에 도착하자 박진호 씨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혹시 드론 촬영하실 때 우리 동네 영상도 찍으신 적 있나요? 아, 연습 삼아 가끔 찍긴 하죠. 왜요? 박진호 씨가 폴더를 열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여러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난주 목요일에 찍은 건데 화면에 우리 동네 상가가 나타났습니다. 영미의 카페도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카페 맞은편 정류장에서 영미가 누군가와 함께 서 있었어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사람이었죠. 이거 언제 촬영하신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오후 3시쯤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미가 장 보러 나간다고 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영상을 계속 보니 두 사람이 버스를 탄 후 자연스럽게 앉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밀해 보였어요. 혹시 이 영상 파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USB 가져오셨어요? 네, 잠깐만요. 차에서 USB를 가져와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 다시 해야 했어요.
진호 씨, 혹시 다른 날 영상도 있나요? 네, 한번 보죠. 박진호 씨가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한 달 전, 두 달 전 영상들도 있었어요. 놀랍게도 목요일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남자. 몇 달간 지속된 만남이었어요. 이분 누구신지 아세요? 박진호 씨가 화면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네요.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사진관에서 나온 후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평상시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7살이고 우진이가 5살. 만약 제가 태어날 때부터 무정자증이었다면 두 아이 모두 제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영미가 말했어요. 내일도 잠깐 나갔다 올게. 또 장 보러 가세요? 응. 새로운 디저트 재료 알아보러.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몇 시쯤 가세요? 3시쯤. 1시간 정도면 돌아올 거야. 매주 목요일. 정확히 같은 시간. 패턴이 너무 명확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USB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정장 스타일도 깔끔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진이와 비슷한 귀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든 영미를 바라봤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었지만 제게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결혼 7년 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연기였는지. 새벽에 깨어서 화장실에 갔을 때 영미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손을 뻗지 않았어요.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함부로 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했어요. 내일 목요일에는 직접 따라가서 확인하겠다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관제탑의 알람음처럼 규칙적이었던 제 일상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흔들림의 끝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우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정말 마음 아프시죠? 무정자증 진단에 이어 아내 영미의 수상한 행동까지 드러나면서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과연 정우는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다음 목요일이 오기를 기다리며 저는 박진호 씨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분도 제 사정을 듣고 나서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정우 씨, 정말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하죠.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요. 더 이상 의심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박진호 씨는 드론을 이용해 영미의 동선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카페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망원렌즈로 관찰하기로 했죠. 목요일 오후 2시, 저는 공항에서 조퇴를 냈습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서 일찍 퇴근해야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서 눈밑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어요. 약속 장소에서 박진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미 드론을 준비해 놓으셨더군요. 저는 여기서 드론으로 전체적인 동선을 파악하고 정우 씨는 저쪽 건물에서 세부 사항을 관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2시 50분. 영미가 카페를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한 것 같았어요. 옷차림도 평소 카페에서 입던 앞치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었더군요. 정류장에 도착한 영미는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3시 정각,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사람이었죠. 정장 차림이었는데 허리춤에 뭔가 카드 같은 걸 차고 있었어요. 망원렌즈로 자세히 보니 보안업계 사람들만 쓰는 키카드였습니다. 공항에서 일하다 보니 그런 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저는 급히 차를 몰고 뒤를 따랐어요. 영미는 새 정거장을 가서 하차했습니다. 남자도 같이 내렸죠. 그리고 근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진호 씨, 보이세요? 네. 드론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둘이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네요. 차 안에서 지켜보니 두 사람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영미의 표정이 평소 저와 대화할 때와 완전히 달랐어요. 더 생동감 있고 밝아 보였습니다. 1시간 반 후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잠깐 포옹을 했어요. 짧았지만 자연스러운 포옹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공항 근처 보안 컨설팅 업체들을 하나씩 찾아봤어요. 몇 시간 만에 한 업체의 직원 명단에서 그 남자와 닮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조민석이라는 이름이었어요. 36세, 항공보안 전문가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강연 영상을 찾아서 봤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말투였죠. 그런데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영미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상대방 목소리가 이 사람과 비슷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누구랑 통화했어요? 그때 영미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었죠. 아, 디저트 재료 업체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목소리는 영업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더 친밀하고 개인적인 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기로 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았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아이 이름을 적을 때는 잠시 멈춰서야 했어요. 김수아, 황우진. 제가 아버지라고 믿어왔던 두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검사 목적 친부 확인. 이 문장을 입력할 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7년간 아버지로 살아온 제가 이런 검사를 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사비를 결제할 때도 망설였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거였어요. 결제하시겠습니까?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며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다음날 검사 키트가 배송됐습니다. 영미가 카페에 나간 사이 조심스럽게 시료를 채취했어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칫솔에서 떨어진 모발과 제가 사용하는 컵에서 타액을 채취해서 발송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10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10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영미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 저에게 다정하게 대했고 아이들과도 자연스럽게 지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게 연기 같았습니다. 목요일마다 반복되는 패턴도 계속됐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일관성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조민석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SNS는 비공개였지만 회사 블로그에 그의 글들이 올라 있었어요. 항공보안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들이었는데 글 솜씨도 좋았습니다. 한 가지 더 발견한 건 그가 6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우진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이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죠. 패턴은 거짓말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관제사로서 훈련받은 분석력이 이제는 제 인생을 해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분석의 끝에서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조민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가 우리 공항과 관련된 보안 컨설팅 업체에서 일한다는 것. 그리고 제 업무
영역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검사 결과 이메일이 도착한 건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공항 휴게실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열었을 때 제 손가락이 멈췄어요. 결과지는 차갑게 명확했습니다. 피검사자 황정우와 김수아 간 친부자 관계 확률 99.99%. 피검사자 황정우와 황우진 간 친부자 관계 확률 0%. 수아는 제 친자였지만 우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의뢰했던 조민석의 DNA 샘플과 우진이의 DNA가 친부자 관계일 확률은 99.8%였어요. 관제실로 돌아가는 길에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5년간 아버지로 살았던 우진이가 갑자기 남의 아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수아만큼은 확실히 제 딸이라는 사실이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민석이 우리 공항의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 업무 보고서에 수정 의견을 보내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컴퓨터로 과거 메일을 확인해 보니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연락이 와 있었어요. 영미가 그를 만나는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모든 선이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조민석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우입니다. 보고서 관련해서 직접 뵙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언제 시간이 되시나요? 목소리가 강연 영상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았어요. 오늘 퇴근 후 어떠세요?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공항 근처 주차장이 좋겠네요. 약속을 잡고 나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모든 걸 확인할 시간이 온 거였어요. 오후 6시 무인 주차장에서 조민석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보니 더 젊어 보였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고 제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우 씨. 평소 보고서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혹시 제 아내 영미를 아세요? 조민석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성함이 같으시네요. 카페 사장님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업무상 그 근처를 지나다니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업무상 만남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잘 크고 있나요? 조민석이 갑자기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아와 우진이 말씀이세요? 네. 정말 예쁘게 자랐더라고요. 아이들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몇 번 스쳐 지나간 사람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영미와 어떤 관계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잠깐 만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지인 관계죠. 또 거짓말이었어요.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그냥 지인 관계일 리 없었습니다. 제가 재무 조언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카페 운영이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조민석이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덕분에 요즘 매출이 많이 좋아졌어요. 영미 씨가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 대화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를 완전히 바보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조민석이 반대로 물어봤습니다.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저는 스마트폰에서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조민석이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진이는 당신 아들이군요. 그게 어떻게 6년 전부터 영미와 만나오셨죠? 우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조민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드론 영상도 보여줬습니다. 조민석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우 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해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오해인가요? 그게 아니라 당신은 제 직장 동료이기도 하죠. 공항 보안 컨설턴트로 조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무상 이해 충돌 문제도 있겠네요. 제 가족과 사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 업무에 관여하는 건 정우 씨, 제발 차분히 이야기해요. 차분히요? 5년간 저를 속이고 제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실제로는 당신 아들이라는 걸 차분히 받아들이라고요? 조민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미와 제가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복잡한 사연? 불륜을 그렇게 포장하는 거군요. 사실 저와 영미는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연인 사이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지만 영미 부모님이 제가 군인이라 반대하셔서 헤어졌죠. 그 후에 당신과 만났고, 그럼 우진이는 영미가 임신했을 때 저희는 다시 만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당신과 결혼한 상태였고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숨겨온 거군요. 영미가 당신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수아도 있고 해서. 그럼 저는 뭐죠? 바보예요? 조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차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어요. 집에 돌아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영미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집 안이 고요했어요. 오후 8시쯤 영미가 카페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일찍 왔네. 저녁은 했어? 네, 했어요. 여보, 잠깐 앉아요. 영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카페 정산서를 들고 있었어요. 조민석을 만나고 왔어. 영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산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친자 확인 검사도 받았고 영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우야, 우진이는 조민석 씨 아들이군. 미안해. 언제부터였어? 정확히. 영미가 한참 침묵하더니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와는 대학교 동기였어. 원래 연인 사이였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헤어졌지. 그럼 나와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친구 소개로 만났잖아. 처음엔 정말 당신이 좋았어. 민석이 있고 싶었고. 하지만 다시 만났지. 결혼 3년 차 때였어. 우연히 마주쳤는데 옛날 감정이 다시 살아났어. 영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진이가 생긴 거고요. 맞아. 하지만 당신한테 말할 수 없었어. 수아도 있었고 당신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거든. 좋은 사람을 속이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정말 힘들었어. 매일매일이. 저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선택해. 조민석과 함께 할 건지, 아니면 이 가정을 지킬 건지. 영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 수아도 있고, 우진이도. 당신이 키웠잖아. 그럼 조민석과는 완전히 끝내야지. 알겠어. 끝낼게. 각서 써줘. 영미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조민석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황정우 씨죠? 조민석입니다. 영미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오늘 대화 재미있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조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견해 있었어요. 뭘 말이에요? 영미 씨가 저와 헤어지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네요. 우진이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할지. 무슨 소리예요? 아, 그리고
혹시 회사에 신고하셨어요? 참 재미있는 발상이에요. 근데 제가 누군지 모르시죠? 저는 입이 말랐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인천공항공사 이사를 역임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황정우 씨 인사 기록을 보시면 어떨까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그리고 영미 씨 부모님께도 안부 전해드릴게요. 딸이 불륜으로 낳은 손자를 키우고 계신다고요. 영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서가, 제발, 영미야. 난 진짜 널 사랑해. 우진이도, 우리 가족이 되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걸. 오히려 더 치밀하게 우리를 조여오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영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우야, 어떻게 하지? 부모님이 알게 되면. 걱정하지 마. 저는 이미 준비된 계획이 있었습니다. 조민석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진호 씨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분이 촬영해둔 드론 영상들을 정리하고 조민석과 영미의 만남을 시간순으로 편집했어요. 정우 씨, 이거면 충분할까요? 부족해요. 더 결정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민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조민석 씨, 만나서 이야기해요. 좋죠. 어디서 만날까요? 공항 주차장에서요. 1시간 후에 만남 장소에 도착하자 조민석이 이미 와 있었어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결정하셨나요? 네, 결정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미와 우진이를 포기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네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제 가족을 완전히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영미 부모님께 말하지 마세요. 그럼 당신도 회사에 신고한 걸 취소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민석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사실 황정우 씨, 저는 다른 여자들과도 만나고 있어요. 영미만이 아니라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혼한 여자들이 더 매력적이거든요. 지금도 3명 정도 만나고 있어요. 다들 남편 몰래. 조민석이 자랑하듯 말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있죠. 우진이 말고도 2명 더. 참 재미있지 않나요? 순간 제 혈관이 끓어올랐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불륜남이 아니었어요. 가정 파괴범이었습니다. 증거라도 있나요? 여기 있어요. 조민석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다른 여자들, 다른 아이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 내역까지. 양육비도 안 주고 있어요. 귀찮거든요. 완벽했습니다. 녹음도 됐고 결정적 증거도 확보했어요. 조민석 씨, 고맙네요. 네? 모든 걸 자백해 주셔서요. 제가 녹음 중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조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 녹음 파일과 사진들. 참 많은 곳에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요. 당신이 감히요? 저는 7년간 아버지 노릇을 했는데 당신은 뭘 했죠? 저는 이미 준비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조민석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청서요. 민원도 이미 넣었어요. 국정감사에서 공항보안업체 특혜 의혹을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신 이야기도 나올 거예요. 미쳤군요. 그리고 이거는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다른 피해 가정들 연락처예요. 이미 세 가족과 연락했거든요. 모두 당신을 고소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조민석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기, 업무상 배임, 성추행 혐의까지요. 그만해요. 그리고 당신 부모님께도 안부 전할게요.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지. 조민석이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어요. 제발, 그만해요.
영미와 우진이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가정들한테도요.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조민석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은 보험이에요. 당신이 약속을 어기면 바로 인터넷에 올라갈 거예요. 일주일 후 조민석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황정우 씨, 조민석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와는 어떤 관계도 없을 거예요. 국정감사 자료도 제출됐고 다른 피해 가정들도 집단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조민석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한 달 후 소식을 들으니 조민석은 부모님 집으로 도망가서 숨어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 후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수아에게는 나이에 맞게 설명했어요. 수아야, 아빠가 너희를 지켜냈어. 정말요? 응. 나쁜 사람이 우리 가족을 괴롭히려 했는데 아빠가 막아냈어. 수아가 제 목을 꽉 안았습니다. 아빠가 최고예요. 우진이에게는 더 간단하게 말했어요. 우진아, 아빠가 우진이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저도 아빠 사랑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사랑은 피보다 더 진하다는 걸.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영미는 진심으로 반성했고 저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수아와 우진이는 여전히 제게 달려와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 호칭을 의심하지 않아요. DNA가 뭐라고 하든 제가 진짜 아빠니까요. 조민석은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예전 같은 짓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됐거든요. 이제 저는 소리를 다르게 듣습니다. 관제탑에서 들리는 엔진 소리처럼 사람의 말 속에 숨은 진실을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친부라는 단어는 법과 피로 정의되지만 아빠라는 호칭은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건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맞서 싸우는 거라는 것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정우와 영미, 그리고 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무정자증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으로 시작된 의심이 안에 숨겨진 과거로 이어지면서 한 가정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하지만 정우가 내린 최종 선택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혈연이라는 것이 가족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사랑과 책임, 매일매일의 선택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고 그때마다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그 선택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인 것 같아요. 정우처럼 분노보다는 이해를, 복수보다는 용서를, 포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완벽하지 않은 진실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작은 지혜와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단막상의 주인장 그레이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바이바이.